낡은 단층 집의 창문 틈새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오래된 벽지는 습기에 들떠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고 책상 위엔 기름때 묻은 서류가 무심하게 흩어져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으나 세월의 무게가 공기처럼 눌러앉아 있었다. 강인호는 묵직한 봉투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앉아 있었다. 종이 봉투의 모서리는 이미 구겨져 있었고 그 안에 든 서류는 낯설 만큼 두툼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활자를 따라가다 한 문장 앞에서 시선을 멈추었다. 보상금 30억 지급. 단정한 글씨가 그의 시야 속에서 묘하게 흔들렸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다. 기쁨이라기보다는 어색한 무게였다. 세월이 준 것은 늦은 보상과 허망한 고독뿐이라는 듯 얼굴에 깊은 주름이 고여만 갔다. 숨은 거칠게 흔들렸고 그 속에서 오래 참아온 한숨이 스스로 무너져 나왔다. 책상 한쪽에는 바랜 가족 사진이 세워져 있었다. 젊은 날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직 앳된 얼굴의 아들과 딸이 그 안에 있었다. 아들은 의젓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딸은 치아가 드러나도록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사진의 가장자리, 아내가 있던 자리에는 빛이 발에 희미하게 흩어져 있었다. 인호의 시선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 눈가에 천천히 물기가 고였다. 그의 거친 손이 봉투 위에서 힘없이 떨리며 미끄러졌다. 방 안은 적막했고 유리창을 타고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그 적막을 조금씩 깎아내렸다. 그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삭임처럼 흘러나온 숨결은 들리지 않는 질문 같았다. 이 돈 내가 어디에 써야 하냐? 방 안의 공기는 비에 젖은 흙냄새와 함께 무겁게 가라앉았다. 바람이 스며드는 창틈에서 희미하게 흔들린 커튼이 그의 마음을 대신에 떨고 있었다. 회색 빌딩 숲 사이로 햇빛이 차갑게 반사되고 있었다. 출근 인파가 분주히 흘러가며 고급 승용차들이 빽빽한 대로 위를 차지했다. 그 한가운데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은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강인호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낯선 세상 앞에서 그의 모습은 한층 더 왜소하게 보였다. 유리문 너머 반듯하게 서 있는 젊은 남자가 보였다. 윤기나는 구두, 잘 다린 정장, 단정히 올린 넥타이. 강민석이었다. 그는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차에서 내리며 짧게 지시를 내렸다. 직원들이 바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호는 두 손으로 봉투를 꼭 쥐고 힘겹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민석아. 그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 묘하게 작아졌다. 민석이 돌아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친 놀람은 곧 차가운 주름으로 바뀌었다. 아버지 여긴 왜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예의 대신 체면을 먼저 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묘하게 몰려들자 민석은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다. 인호는 준비해온 작은 도시락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봉투 대신 건네고 싶었던 오래 묵은 마음의 조각이었다. 하지만 민석의 손끝은 냉랭했다. 아버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도시락은 허공에서 망설이다 이내 무겁게 가라앉았다. 인호의 눈동자엔 굴욕이 아니라 슬픔보다는 오랜 그리움이 어둠처럼 겹쳐졌다. 비릿한 바람이 불자 쓰레기통 옆에 놓인 도시락에서 약한 냄새가 풍겨왔다. 인호는 말없이 돌아서려 했으나 민석이 그의 팔을 잡았다. 그 손길은 붙잡음이 아니라 밀어냄에 가까웠다. 아버지, 이제 와서 뭘 바라시는 거예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돌처럼 무거웠다. 인호의 발걸음은 멈췄으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입술은 잠시 움직이다 굳어버렸고 눈빛은 낡은 벽에 박힌 모처럼 흔들리지 못했다.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민석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체면이라는 굴레가 그를 더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다. 인호의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 봉투는 더는 의미 없는 무게로 남았다. 그는 천천히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봉투를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작은 소리와 함께 도시락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인호의 눈은 깊게 젖어 있었다. 민석은 그 뒷모습조차 외면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인호의 그림자는 고독하게 길게 늘어져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는 습기가 가득 차 있었다.
벽돌 담장은 빗물에 젖어 검게 얼룩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이며 골목을 반쯤만 밝혀주었다. 강인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오래된 철문 앞에 섰다. 낡은 문손잡이에는 녹이 앉아 있었고 그 위로는 수많은 손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두드렸다.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누구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문이 열리자 좁은 반지하 방 안이 드러났다. 습기로 눅눅한 공기, 형광등 불빛이 탁하게 번지는 천장, 작은 식탁 위에는 설거지하지 못한 그릇 몇 개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 사이에 강소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더니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다. 아버지. 짧은 정적 뒤 소희는 손을 뻗어 아버지를 안았다. 낡은 작업복에 스민 먼지와 땀 냄새에도 망설임은 없었다. 인호의 어깨는 순간 무너져 내렸고 눈가에 뜨겁게 고인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세월이 잠시 되돌아간 듯 방 안에는 가족의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좁은 부엌에서 소희는 서둘러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김치통 하나와 달걀 몇 개, 그리고 반쯤 비어있는 물병뿐이었다. 그녀는 그마저도 정성스럽게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렸다. 오래된 프라이팬에서 달걀이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채웠다. 소희는 작은 상에 밥과 달걀 부침, 김치를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맛없어도 드세요, 아버지. 인호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다. 첫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 단순한 맛이 그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다. 이렇게 따뜻한 밥은 오랜만이구나. 소희는 대답 대신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좁은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벽지는 오래되어 갈라져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작은 등불이 켜진 듯 환하게 느껴졌다. 인호의 어깨 위에 오랜 짐이 잠시 내려앉은 듯 미약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아침 햇살이 창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왔다. 강인호는 식탁에 앉아 봉투를 손에 쥔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서류 봉투의 두툼함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창밖으로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에는 아들 민석의 차가운 얼굴이 겹쳤다. 어제의 사건이 아직도 마음을 조각조각 자르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맞아준 딸 소희와 그녀의 곁에서 잠든 손주가 떠올라 심장이 울렁거렸다. 작고 평화로운 아이의 숨소리가 방 안에 잔잔하게 울렸다. 인호는 봉투를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생각에 잠겼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갈라지고 무겁게 결정을 향해 조금씩 움직였다. 아이가 곁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이 돈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책임임을 다시 느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면서도 단호했다. 오래된 사진 속 가족의 웃음과 현실의 갈등, 그리고 손주와 함께할 미래가 교차하며 시간이 멈춘 듯 방 안은 고요했다. 새벽빛이 차가운 창문을 스치며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강인호의 가쁜 숨은 기계음과 뒤섞여 불안한 리듬을 만들었다. 소희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단했다. 인호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 속에는 위안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딸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빈자리에 놓인 의자 하나가 시선을 끌었다. 민석이 앉았어야 할 자리. 그러나 그곳은 끝내 비어 있었다. 그 공백이 방 안을 더 넓고 차갑게 만들었다. 소희는 그 빈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병실 벽에 길게 겹쳐졌다. 창밖의 빗줄기가 유리창에 가늘게 부딪혔다. 병실 한쪽 변호사가 펼쳐놓은 서류 위로 흰빛이 스며들었다. 강인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종이 위를 바라보았다. 상속 대상은 단 2명. 소희와 어린 손주. 민석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사랑 없는 곳에 돈은 흉기다. 내 선택은 그뿐이다. 그는 마지막 힘을 내어 서명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병실의 고요를 가르며 울렸다.
그러나 그는 서류 옆에 또 다른 봉투 하나를 남겼다. 민석에게라고 적힌 작고 오래된 편지 봉투였다. 소희는 그 봉투를 손끝으로 스쳤다. 아버지의 눈빛은 말이 필요 없는 유언처럼 깊고도 고요. 장례식장의 공기는 먹먹하게 내려앉았다. 흰 국화향과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한데 뒤섞였다.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강인호 씨의 전 재산은 강소혜 씨와 손주에게 돌아갑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분노가 그를 집어삼켰다. 말도 안 돼. 내가 아들인데. 주변이 술렁였지만 소희는 그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눈물만 흘렸다.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민석의 목소리를 더 거칠게 부각시켰다. 그때 변호사가 두 번째 봉투를 꺼냈다. 고인께서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민석 씨에게. 장례식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몇 달 후 작은 재단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간판에는 강인호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다. 소희는 사람들을 맞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다. 멀리서 민석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한층 수척해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편지 속 문장은 단순했지만 무겁게 다가왔다. 민석아, 내 안의 상처를 안다.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을 참회의 기회다. 민석은 문장을 반복해 읽다가 무릎이 풀린 듯 벤치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제야 그는 알았다. 아버지가 남긴 익명 기부금 중 일부가 자신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것은 이름도 주인도 없이 단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씨앗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민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재단의 활기찬 기운이 그의 귀에 닿았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햇살이 건물과 거리 위로 흘러내리며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